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거울 보셨죠? 네. 아직 안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이쪽은 보셨고 이쪽은 안 보셨네요. 거울 보면 뭐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어떤 날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어떤 날은 아유 눈가에 주름이 아유 이렇게 되는 거. 김전 아나운서도 그러시죠? 이금희 씨도 그러세요? 그럼요. 네. 전 저만 그런 줄 알고. 네. 아니 이게 진짜 기분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기분에 따라 내 눈이 달라지는 건지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데. 황신혜 씨도 만족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웬만하면 내가 좀 멋져 보일 수는 네. 없을까?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쁘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오늘 들려주실 분이 나오십니다. 미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인데요. 이분 말씀을 잘 들어보면 누구나 미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좋아하시네. 우리나라의 그 얼굴학 박사로는 이분이 유일하지 예. 않으실까 싶어요. 얼굴 전문가시고 얼굴학 박사, 조용진 얼굴연구소 소장이자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이십니다. 조용진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얼굴에 광채가 나네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환하신데요. 스튜디오가 좋은가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명을 잘 준비했습니다. 네, 네. 얼굴학 박사라 그러신지 인상도 좋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얼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신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얼굴을 박사학위까지 따실 만큼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 그 학자들이 네. 얼굴을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상가들에게 주요 관심사였죠. 근데 저는 원래 전공하는 게 전공 이름으로 말하면 미술 해부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분을 우리들의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분을 추앙하고 있는 건데요. 그 미술 해부학이라는 말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자연물의 형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모양에 대해서.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나? 감나무 잎과 참나무 잎이 다른데 그건 어떻게 모양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죠. 네. 어디가 어떻게 이걸 다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분 얼굴이 다르게 생겼죠.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람이 누굴 위해서 삽니까?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든 학문이 생기니까 사람의 모양, 특히 얼굴 모양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얼굴에 요소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눈, 코, 입의 형태. 그런데 67억 인구가 다 다르네요. 그런데 연구할 게 참 정말 신기하죠. 네. 예. 근데 어떤 분은 얼굴이 손톱만 하고 어떤 분은 트럭만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얼굴의 넓이가 아주 적다고 해도 13cm, 아주 넓어도 16cm, 그 사이에 60억 인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뭐 다르다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우리 눈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그걸 다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얼굴을 구별하는 이런 능력을 컴퓨터에다가 심을 수 있다면 이제 얼굴을 알아보는 컴퓨터, 주인 얼굴이 기분이 좋으신지 나쁘신지도 아는 컴퓨터, 뭐 이런 거 당장에 만들 수 있죠. 근데 아직 그 원리를 모릅니다. 이 얼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미술 해부학 전공이시라고 했으니까 해부 쪽은 이해가 가는데 춤 노래까지 따로 배우셨다면서요? 그건 또 어디 소문이 거기까지 네, 나네요. 저희가 좀 빠릅니다.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을 우리가 이제 숭상하니까 다빈치가 화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대학에 들어가고 다빈치가 또 해부학자였잖아요. 그래서 해부학을 하고 다빈치가 발명가셨잖아요. 그래서 발명도 하고 이분이 또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빈치가 되기로 했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노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기분 좋으면 한 곡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시는 거기도 하고 팔방미인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셔야 됐기 때문에 힘드셨겠어요 공부하시기.
예, 힘은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네. 정신적으로는 재미가 있어서 두 가지가 상쇄가 되니까 예, 얼굴 재밌어 보이죠? 예. 그 재밌는 강의 오늘 기대하겠고요. 정말 네. 1시간 열심히 보기만 해도 누구나 미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미인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 예, 네.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이제 미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미인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미인으로 태어나면 하여간 인생에 거짓말 못하면 80점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인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기분 좋고, 예. 예. 또 미인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고. 예.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이 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 때는 얼굴이 밝고 환하세요. 아주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음성도 높아졌는데 제가 나와서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조용히 다 낮아지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또 미남이 못된 것을 속으로 좀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미인이란 뭐냐? 예,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미인을 보면 미인이네요, 두 분 다. 예. 그럼 미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예. 자, 저도 기분 좋네요.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라면 한 그릇 얻어 먹은 적도 없고, 아, 조 교수님 참 훌륭하십니다. 칭찬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왜 기분이 좋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직접 목소리 들어본 것도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빛이 제 뇌 속으로 들어가서 기분을 좋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인은 실체가 없습니다. 미인을 직접 만나서 여기서 에너지를 발사해서 내가 감동하는 게 아니고 내 뇌 속에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상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미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인이 되는 거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기분 좋아지게 하면 미인이 됩니다. 기분 나빠지게 하면 추녀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떤 분은 뭐 성형수술을 몇 번씩 해서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딱 한 가지. 기분 좋아지게 하면 미인이 되는 겁니다. 미인은 쾌감을 유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차차 얘기를 드리겠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건 우리 오른쪽 뇌, 왼쪽 뇌, 뇌간, 우리 뇌에는 이 세 부분 뇌세포 집단이 있는데 이 세 부분에서 기분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기분 좋아지면 오른쪽 뇌형의 미인이 되는 거고 왼쪽 뇌를 기분 좋게 하는 얼굴을 그리면 그분이 왼쪽 뇌 미인이 되는 거고 뇌간이 기분 좋아지면 뇌간 미인이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좋아지면 최고 미인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법을 아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미인이 도대체 몇 %나 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미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몇 명이나 나오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100명 중에 1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적으로 수집한 얼굴을 슬라이드로 비추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인이 14%가 넘는 겁니다. 뜻밖에도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나는 이쪽 세 분을 미인이라고 봤는데 내 친구는 내가 찝지 않은 다른 세 분을 미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인을 전부 합치니까 14%가 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해봤죠. 그랬더니 올해 조사해봤으면 좋은데 올해는 10년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만 최신 정보가 못 돼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23%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몇 %가 늘은 거예요? 거의 한 10% 10%가 늘은 늘었네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인이라는 게 역시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상대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요인이 넓어졌구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인의 기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미인을 보는 기준의 폭이 넓어진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죠. 예. 그랬더니 자 100년 전이었다면 요즘에 이제 요게 14.8%였으니까 20년 전에 이게 23%가 됐으니까 요 곡선 그러면 설마 이렇게 됐을 리는 없고 100년 전에는 한 5%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속도로 올라가면 10년 후에는 35%, 10년은 50% 정도 우리 생전에 반은 미인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예뻐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미인으로 보는 눈이 점점 넓어져서 그래서 이제 미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발전한 사회고 그게 선진한 사회고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문화 수준이 발달했나 이걸 알려면 미인 수가 많은가 적은가 이걸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성미 넘치는 미인이 많아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제 거죠?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얼굴은 요 얼굴대로 미인으로 보이고 저 얼굴은 저 얼굴대로 미인으로 보이고 여러 개성을 다양성을 용인하는 사회 이런 것이 이제 미인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얼굴을 한번 자루 재봤습니다. 도대체 얼굴이라는 게 틀림없이 모양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모양이 도대체 미인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생겼나 재봤더니 500군데나 재봤습니다. 이 얼굴을 어떻게 500군데 재느냐? 아니 이 좁은 얼굴에 그렇게 많이 잴 때가 있나요? 한 2만 군데도 잴 수 있습니다. 그 재는 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봤더니 한국인 얼굴이 가로가 1이라면 세로가 미인이 1대 1.3이에요. 우리는 얼굴이 갸름한 분이 미인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동그란 얼굴이 미인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미인들이라고 선출된 분들 얼굴을 자로 재서 평균 내면 1대 1.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인을 말할 때 계란형 미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가게에 가서 계란 200개를 사가지고 계란 한번 다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계란 평균이 1대 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계란형 미인이라고 말했던 게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고 머릿속에서는 계란과 가로 세로비와 유사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미인으로 보는 눈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다른가 이걸 한번 연세가 드신 5, 60대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1대 1.3을 미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한국인이 가진 얼굴 그 평균적인 모습을 미인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젊은 층 40대 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대 1.4 약간 얼굴이 좁고 갸름한 형을 미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인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친 김에 젊은이들한테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10대 20대들은 1대 1.27 그죠? 오히려. 조금 차이 안 나는데 그 턱이 약간 짧아서 얼굴 가로 세로비가 약간 짧은 그래서 결국은 턱이 약간 작은 형을 이렇게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미술사적으로도 비교해봤죠. 도대체 화가들은 미술사적으로 어떻게 봤나 이렇게 봤더니 미술사적인 초기에 어떤 사회가 융성 발전할 때는 이렇게 평균형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덕분에 사회가 융성 발전해서 점점 이제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면 그다음엔 얼굴이 작은 턱이 작은 형을 좋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50대 60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요즘 젊은 층들이 작은 얼굴 좋게 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뜻밖에도 우리 미인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얼굴을 미인으로 보나 이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인의 얼굴을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역시 이분도 미인이고 그럼요. 이분도 미인입니다. 아유. 이분 봐도 기분 좋고 이분 봐도 기분 좋고.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얼굴 모양이 좀 다르네요. 예. 어떻게 다르냐? 이분을 보니까 눈썹이 약간 가늘죠. 예. 눈두덩이 저쪽은 조금 좁은데 이쪽 조금 넓죠. 예. 예. 또 코끝도 이분은 코가 약간 짧고 코끝이 둥글고요. 콧망울도 둥글고 그런데 코끝이 뾰족하시네요. 예. 입술이 이분보다는 얇죠. 예. 예,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진하다, 흐리다, 예, 넓다, 좁다, 뾰족하다, 둥글다, 길다, 짧다 이렇게 한국어에 대립되는 형용사로 두 분의 얼굴 특징이 다르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보통 얼굴을 볼 때는 이렇게 저처럼 저분 눈이 크구나 한 32mm쯤 되나 봐. 이렇게 보는 분은 없어요. 예. 그냥 얼굴을 우리는 딱 보면 300분의 1초 내지 3000분의 1초 사이에 오른쪽 뇌에서 인상,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착하게 생겼다. 똑똑하게 생겼구만. 야무지게 생겼네. 이렇게 인상을 만듭니다. 이건 1초도 안 오른쪽 걸려서요? 뇌. 그럼 3000분의 1초, 300분의 1초. 예, 이런 정도 아주 짧은. 그러니까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딱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첫인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 뇌가 보는 거예요. 그 방식은. 우리는 보통 얼굴을 볼 때 오른쪽 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상대를 보시고 미인이다. 오른쪽 뇌가 기쁨, 즐거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분석한 것처럼 눈썹이 진하구만, 눈썹이 진하고 기네. 저분은 눈이 크구만. 가로 길이 내 높이가 한 36점 프로쯤 될 건가 봐. 이렇게 언어와 숫자로 보는 건 왼쪽 뇌로 보는 겁니다. 예, 왼쪽 뇌로 보는 게 바로 학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얼굴 보실 때 그렇게 좀 뜯어보시면 왼쪽 뇌로도 보시게 되니까 더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처음 만난 분을 자꾸 좀 뜯어보면 약간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 만난 분을 자꾸 뜯어보면 신뢰가 되죠. 예. 근데 이제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0.01초 사이에 딱 보게 되니까 그분이 눈치를 못 챕니다. 근데 이런 얼굴을 그러면 이런 얼굴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나? 그것도 궁금하죠.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저절로 생겨서 우리가 그들의 유전자를 받은 후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인은 어딘가에서부터 이사해 온 겁니다. 한국 땅까지. 언제쯤 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학문이죠. 근데 여기 지금 미인도 얼굴 두 종류시고 여러분도 다 뭐 물론 미인이시지만 여기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두 분 여기 얼굴이 많이 다르시네요. 근데 가운데 요 분은 지금 저쪽 화면으로 말하면 그 손예진 씨 형이시네요. 눈썹이 진하고 눈두덩이 약간 좁죠. 눈이 쌍꺼풀지고 눈과 눈 사이가 약간 멀고 콧망울이 뚜렷하고 요런 얼굴이 있고 요 양쪽에 앉으신 분은 그 반대형이시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눈으로 보면 얼굴이 두 형으로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 얼굴이라는 게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얼굴 잘생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생겨? 우리 어머니는 제가 노주현 씨보다 미남이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들은 그렇게 안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된 것은 제 조상님, 부모님들로부터 유전자로 물려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유전자는 용모 유전자는 수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게 딱 발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타나서 생긴 그 얼굴 특징, 코가 둥글다 이런 특징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코가 뾰족해지지 않아요. 대개 이제 어렸을 적에는 모계 유전자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애 기르다 보면 얘가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친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모계 유전자와 부계 유전자가 교대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16세 이전에는 모계 유전자 쪽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16세 이후에는 북의 유전자가 좀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 제가 어려서는 얼굴이 동그랬는데 예. 나이 에이, 들면서 어떻게. 얼굴이 길어졌어요. 예. 진짜로. 에이, 어떻게 근데 제 후계가, 아들이 예. 얼굴이 동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예. 제 어렸을 때 얼굴하고 똑같아요. 예. 그럼 이 아이도 얼굴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16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길어져요. 제 아버지는 얼굴이 긴 편이셨고 예. 어머니는 동그란 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물주의 섭리죠. 어렸을 적에는 엄마를 닮아야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가 쉽잖아요. 예, 왜냐하면 낯설지 않으니까. 예. 근데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낳는데 얼굴이 전혀 다르면 왜 정이 안 가잖아요. 예. 근데 16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할 시기에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예,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가 쉽죠. 예. 이제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예, 그런 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하면 뭐냐면 우리 한국인 얼굴, 우리 한국의 미인 얼굴도 사실은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로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그 우리 한국인 얼굴은 아까 두 형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두 형이 이건 이제 컴퓨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두 형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이 북쪽에는 이렇게 눈썹이 흐리고 눈이 작고 코가 길고 코끝이 뾰족하고 입술도 얇고 얼굴이 길고 이런 형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요 남쪽에는 이렇게 생긴 얼굴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 이치가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온 사람과 여기서부터 내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인이 구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 유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유전자는 사실은 큰 눈을 가지신 분은 그 큰 눈 유전자가 남쪽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 얼굴이 길고 코끝이 작고 예, 그런 분들은 그 유전자가 시베리아 쪽으로부터 예,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 우리 용모라는 게 예, 정말 전 세계를 지구를 내려다보고 내 용모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우리 시야를 또 넓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이금희 씨는 어느 쪽이에요? 북쪽인가요? 남쪽이신가요? 예. 근데 미인을 보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서 저도 왜 그러세요? 잘 안 되는데. 아유, 제가 무슨 미인이라.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텔레비를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이금희 씨가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랍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예. 북방계형이세요. 예. 남한보다 북한에서 인기가 더 좋으실 거요? 아니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은 우리 한국인 중에 많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이런 얼굴이라서 미인은 미인인데 어떤 얼굴이냐? 친숙한 인상의 미인.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 닮았단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고모 딸 닮았다, 옆집 살때 언니 닮았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 바로 그 어떻게 말이에요. 보면 평범한 얼굴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얼굴이지만 다른 말로는 친숙한 미인. 그래서 편안한 보면 얼굴. 편안한 얼굴, 안도감 있는 얼굴. 그러니까 아침마당에 이렇게 딱 이제 기용이 되시잖아요. 아유, 그리고 또 인기 MC가 아유, 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건 우리들에게 오른쪽 뇌에서 편안하게 느낌을 주는 오른쪽 뇌 미인이신 거죠. 예, 그 옆에 이제 김재원 아나운서는 예, 얼굴이 좀 길군요. 네. 근데 예, 가로가 좁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얼굴은 우리나라에 맨 처음 온 남방계형입니다. 예, 그런데 초기에 오시.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왔냐면 12,000년 전쯤에. 그러면 어떤 일찍 분은 오셨습니다. 화냅니다. 예? 내가 그럼 원신이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화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살던 분은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조금 일찍 떠나서 우리나라에 12,000년쯤 온 분인 거죠. 예. 일찌감치 이 땅에 털을 잡은 그렇죠. 기사. 이 땅에. 그 이제 자랑스러워하시네요. 예. 이런 분이 이제 오셨는데 예. 그래서 시베리아에 이제 바이카로 동쪽까지 이제 와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서쪽으로부터 요런 형이 그 와가지고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간형이 우리 한국인 얼굴이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한국인이 이제 북쪽에서 북방계가 내려오고 남쪽에서 남방계가 올라오고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옵니다. 예, 북쪽에서도 계속 내려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느 곳에는 남방개가 좀 많이 모여 살기도 하고, 그럼 남방개가 많이 사는 곳에 북방개가 가면 뭐 천대 받기가 쉽죠. 쌈 나기가 쉽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방개 없는 곳에 가서 삽니다. 또 북방개가 많은 곳에는 남방개가 가기 싫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거기다가 사람은 다른 짐승처럼 전통적으로 4km 이내 이성과 결혼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뭐 결혼하려면 만나야죠. 만나려면 가까워야죠. 그래서 4km 이내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때문에 4km 이내에서 계속 결혼하니까 어느 동네에 눈썹 진한 여자가 산다. 그럼 그 옆에 눈썹 진한 남자가 우선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눈썹 진한 남자와 눈썹 진한 여자가 결혼하면 눈썹 진한 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동네는 눈썹 진한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인데 지역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안도, 경기도에는 북방개형을 띤 이렇게 시베리아계 이런 얼굴이 좀 많고, 인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분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남쪽에 강가 바닷가에는 이런 얼굴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서로 그러니까 그 지역 장승도 달라요. 경기도 장승은 북방개 얼굴을 닮고 있고, 경상도 장승은 남방개 얼굴을 띠고 있고, 경상도에도 남방개, 북방개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걸 용케 알고 경상도에서는 남방개로 장승을 만듭니다. 물론 불상도 다릅니다. 이 동네에 있는 절마다 가보면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불상도 다릅니다. 그럼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체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 당연하죠. 우리 얼굴만 용모 유전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허리가 기냐 짧으냐, 팔이 기냐 짧으냐, 이런 것도 모두. 그러니까 미인도 지역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갈수록 눈이 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남쪽이 눈이 크잖아요. 남쪽에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눈이 큰 사람을 미인으로 보는 요즘 시대에는 남쪽, 부산 지역에, 동쪽, 그 지역에 미인이 많죠. 그리고 미스 코리아에 부산 출신이 많았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산 쪽으로, 내륙으로 갈수록 눈 작은 사람들이 많고 얼굴 긴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과 이 문화라든가 장승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문화와도 상관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아침부터 이게 원 해골을 보여드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니까 우리가 뭘 좀 과학적으로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남방개와 북방개가 얼굴 부품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속의 뼈까지 다 다릅니다. 그럼 이제 뭐 따지면 다 다른데 그 차이는 자로 재보면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뼈하고 이 뼈를 분리해서 뼈끼리 재보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뼈들을 다 조립해 놓고 나면 그 조그만 차이가 누적이 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큰 차이가 있는 곳을 볼까요? 여기 콧구멍이 기네요. 약간 짧고 넓죠?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콧구멍이, 코가 짧고 넓은 거예요. 여기에 코가 붙었으니까. 길고 좁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분들은 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북방개는 피부도 희고 얼굴도 갸름하고, 그래서 이제 청초하고 지적인 고상한 미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가 커요. 요즘에 이 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이런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가 큰 거예요. 큰 이가 앞에서부터 이를 갈죠. 그래서 어금니까지, 사랑니까지 다 나면 사랑니가 저 뒤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천장에, 목구멍에 뒤까지 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다르게 됩니다. 음성이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고 목구멍 뒤 공간이 작은 이런 구강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니까 밝고 가벼운 소리가 나죠. 양성 모음의 공명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던 것을
입꼬리를 올려서 가로로 벌리면 아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밝고 가벼운 소리를 내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북쪽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런 사람들이 늘 눈에 익숙하니까 그런 얼굴이 바로 미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북방계 미인이죠. 지금은 대구 미인이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평양 미인, 강계 미인, 요게 바로 북방계형 미인을 말하는 겁니다. 은쟁반에 옥구슬 굴리는 소리, 요게 바로 뭐냐면 북방계 목소리인 겁니다. 근데 남방계는 이가 작아요. 그리고 옥리입니다. 그리고 입천장은 V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가 작으니까 앞에서부터 이를 갈면 사랑니까지 다 났는데 목구멍이 앞에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구멍 뒤 공간이 넓게 되죠.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의 강가 바닷가, 동남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전라남도, 해남, 목포, 보성, 장흥 요 바닷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입천장이 깊고 좁으니까 옥리니까 목소리가 나가서 앞니빨 뒷면에 부딪혀 되들어갑니다. 치열이 V자형이니까 소리가 모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어두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음성 모음의 공명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막질 않아요. 그 대신 음성이 좀 탁한 대신에 남성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라는 게 뭐예요? 말을 길게 한 게 노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몇천 년 동안 말하고 그걸 길게 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남도 쪽에 향이 이게 남쪽에도 남방계 북방계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들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들어야 기억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에는 이런 분이 5명 있고 이런 분이 3명 살고 있으면 3명이 한 3번 들은 건 잃어먹고 5명이 5번 한 거는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후손의 교육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방계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그 남도 소리 이런 게 나오는데 북방계는 다르겠네요. 당연히 다르죠. 맑은 소리, 높은 소리. 그러니까 평안도, 황해도의 서도 민요는 어떻게 하면 박연 폭포 흘러내리는 물은 이렇게 소리가 가볍잖아요. 꽤 하죠? 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노래들, 우리 민요를 들으면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이게 북방계 소리네요. 어디서 노래를 들었는데 너들 강변 요거 북방계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적으로도 얼굴로도 북방계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문화도 북방계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무대 배경도 보니까 이 자작나무로 이렇게 세트를 설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민족에게는 북방계적인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햇기비는 사실은 자작나무는 우리나라에 많이 살지 않아요. 이 남쪽에는. 그런데 왜 자작나무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저 북쪽에서부터 온 저 시베리아 대륙을 누비던 이런 웅운한 기질이 우리 유전자 속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친숙하게 이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따 세트 디자인하신 감독님 얼굴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재원 아나운서 같은 이런 얼굴이 우리나라에 먼저 왔어요. 12,000년. 그 이전부터도 물론 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 같은 이런 분들이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두 얼굴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 형도 아닌 중간형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간형이 한국인 얼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렇습니다. 남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참 머리가 참 좋으시네요. 모든 생물은 그 외모를 만드는 유전자가 대립형질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서양 사람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생물이니까 용모를 만드는 형질이 대립형질로 되어 있어서
이분 다 세 분 다 유럽인이잖아요. 세 분 다 남자잖아요. 세 분 다 가수잖아요. 가수 중에서도 테너 가수잖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얼굴 생긴 모습은 전혀 다르네요. 자, 이분은 이마가 높죠?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평안도 사람이 이마가 제일 높아요. 북방계 유전자. 예, 눈썹이 셋 중에 제일 흐리죠?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눈썹이 제일 흐려요. 북방계 유전자. 코가 길군요. 코끝이 뾰족하네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은 미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7mm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69mm, 71mm 이렇게 길어요. 꽤 기네요. 꽤 깁니다. 요게 시베리아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 예, 북방계 유전자네요. 입술이 얇고 턱이 뾰족하고 얼굴이 좁고 길고 귓불이 작고 예, 북쪽에서는 눈도 크면 눈부셔서 살 수가 없어요. 맨 눈천지인데 뭐 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예, 용감하게 눈 떴다가 눈 멀어요. 예, 그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아예 쌍꺼풀 없는 편이 낫습니다. 코가 짧으면 찬 공기를 들이마셔서 숨 쉴 때 폐렴에 걸려요. 이제 잘못하면 죽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를 들이마셔서 숨 쉴 때 21도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근데 코가 이렇게 짧으면 미처 가온 가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가 긴 편이 좋습니다. 네. 또 입술이 두터우면 열 손실이 많아요. 여기 혈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열이 될 수 있으면 발산이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입술도 얇은 편이 좋습니다. 알고 보니까 호세 카레라스 씨는 북방계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세 분 다 가수는 가수인데 이 세 분 중에 호세 씨가 제일 목소리가 가볍고 얇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치면 평안도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목소리 코링코링구라도 이렇게 얇잖아요. 네. 근데 옆에 도밍고 씨를 보면 정반대죠. 입술이 그 이마를 보세요. 반밖에 안 되네. 오, 정말. 눈썹이 진하죠. 그러네요. 예, 코가 주먹코네요. 예, 합주기에 톱속뿔이 수염에 네모진 얼굴에 귓불이 부처님 귓불이네요. 예, 한국 사람으로 치면 남방계형이죠. 전라남도 바닷가 얼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입천 한번 노래 부를 때 잘 보세요. 입천장이 좁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약간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 호세 씨 옆에서 바로 부르는데 따에 삐리야 뚜아비따 미야 그게 약간 어둡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걸 다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해부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보니까 배우기가 쉬워졌어요. 예, 그럼 그래서 그 공간과 그 음역을 조절해서 소리를 내시는 거네요. 제가 그분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흉내내면 그 목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는요? 예, 이분은 이 세 분에 비해서 조금 말하자면 그 아주 저 초기형, 나쁘게 말하면 원시형이고, 좋게 말하면 더 본질형이고 이러시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오래전에 사시던 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예,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소리도 또때 이렇게 소리가 이게 쌩쌩하죠. 아니 듣고 보니까 세 분의 음색 차이가 명확하게 와닿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분 좋고, 어떤 분은 이분이 더 좋은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 크게 다루고 무슨 말? 이분이 잘 부른다, 이분이 잘 부른다.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남방계에 끌려요. 예. 도밍고 선생님 남방계 목소리가. 1차 남방계시잖아요. 음성이 약간 어둡잖아요. 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늘 그런 소리를 물론 부모로부터 들었고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가 매번 들으니까 귀에서 익숙해서 이 얼굴이 이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리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얘기해 보면 결국은 북방계 유전자가 강하다 이런 걸 이제 뭐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더 북쪽에 사니까 북방계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 화가가 그린 얼굴을 보면 이게 웬 얼큰이? 근데 조선시대 이제 고구려 때는 이런 얼굴이 미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옆집 아줌마도 옆집 아가씨도
할머니도 조카도 모두 이런 얼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얼굴이 길죠? 턱이 크죠? 눈썹이 흐리죠? 눈이 작죠? 예, 길고 끝이 쬐끄만코죠? 입도 쬐끄맣죠? 예, 우리 한국 사람의 이런 형질적인 특징을 아주 압축해서 강화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얼굴이 미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고구려 때는 아주 미인인 거예요. 조선시대는 어땠나 보니까 달라졌네요. 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그래도 또 역시 눈썹 흐리네요. 예. 코가 기네요. 예, 입도 작네요. 턱도 역시 크네요. 그러나 고구려 때만큼 크진 않네요. 예. 조선은 좀 남쪽에 와서 그러니까 남방계 인자가 조금 끼어서 그래서 남방계가 약간 낀 그런 형을 미인으로 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북방계형인 거죠. 같은 조선시대지만 조선시대 후기 신윤복의 그 미인도를 보면 역시 눈썹이 흐리네요. 눈이 작네요. 코가 약간 짧아졌네요. 턱이 좀 작네요. 근데 북방계는 북방계인데 얼굴이 액돼 보이는 소녀형 얼굴 이런 얼굴을 미인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조선시대까지는 우리가 북방계형을 미인으로 봤던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금희 씨는 그 고구려 미인의 얼굴에 가까운 것 같고 저 조선 후기 시대의 미인의 얼굴을 보니까 왜 그 너는 내 운명에 나오는 새벽의 얼굴, 윤아 씨 얼굴이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미모가 바뀌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고구려 시대로 다시 가야 될까 봐요. 네.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오른쪽 뇌가 우세한 분들 또 전통적인 그런 가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주 미인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많이.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이 눈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었겠습니까? 자, 이제 해방 후에는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사니까 미국 사람들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생긴 게 다른데 눈도 크고 쌍꺼풀 지고 코는 짧지만 어떡하고 입도 크고 야 저게 좋은 건가 봐. 그래서 그런 형을 미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남방계형이 눈이 크고 눈썹 진하고 코가 짧고 입도 약간 큰 편이고 얼굴이 약간 네모진 편이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 닮았잖아요. 미국 사람 닮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방계형은 조선시대까지는 천상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눈이 크면 쌍꺼풀 지면 시집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50년 전부터 60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새로운 미인형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예 스타들은 거의 다 남방계형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올림픽도 하고 한국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신토부리 뭐 이런 얘기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적인 자긍심이 조금씩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도 괜찮은 건가 봐. 근데 한국적인 게 뭐예요? 북방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방계형을 다시 미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지아라는 탤런트가 요즘에 갑자기 떴다고 뭐 그러던데 그 얼굴이 북방계형 얼굴이죠. 또 역대 미스 코리아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는 북방계가 진선미의 미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서 진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얼굴 보니까 남자로 치면 가수 비나 그런 분이 맞아요. 그죠? 비 북방계형이에요. 그러면 남방계 미인형의 연예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가면 자기들 얼굴 비슷한 사람이 한국인 중에서는 남방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 중에 남방계가 미인으로 보일 때 한국에서 이제 훈련이 충분히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 만약에 북방계만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류 열풍을 못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갖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죠.
얼굴 하나에서 정말 많은 얘기거리가 그러게요. 나오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동네 결혼을 계속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산업사회 이후에 남방계, 북방계가 어쨌든 자꾸 많이 더 섞이게 됩니다. 그 중간형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예, 그래서 중간형은 남방계의 장점과 북방계의 장점을 결합해서 가진 사람도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인 용모가 변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능력도 조금씩 이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중간계 미인형이 그래서 이런 얼굴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전에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얼굴이 딱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점차 이런 얼굴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런 얼굴이 이제 친숙한 얼굴로 보이게 되고, 이런 얼굴이.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요 남방계형은 왼쪽 뇌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다 아시다시피 뇌가 좌우 갈라져 있는데 왼쪽 뇌는 언어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뇌죠.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모두 언어 숫자로 시험 보죠. 예, 그러니까 남방계형이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남방계형의 사회적 출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얼굴이 미인으로 보입니다. 또. 예, 그래서 최근 50년, 60년간은 남방계 미인 전성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북방계형은 오른쪽 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북방계 밀도가 제일 높으니까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오른쪽 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좀 감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 감성이 또 한류 열풍에 딱 가세를 해서, 한류 열풍이라는 게 사실은 감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다른 민족을 오른쪽 뇌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대신 못하는 게 있죠. 왼쪽 뇌로 하는 일, 노벨 과학상을 못 받는.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왼쪽 뇌 많이 쓰면 되죠. 발달시켜야죠. 오른쪽 뇌 이대로 쓰는 건 그대로 계속 잘 쓰고, 아직 좀 덜 쓰는 왼쪽 뇌를 좀 더 많이 쓰도록 노력하면, 그러면 오른쪽 뇌도 잘 쓰고 왼쪽 뇌도 많이 쓰는 아주 우수한 사람, 우수한 민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은 운동 잘하는 것도 운해가 그렇죠. 많이 우리가 됐다. 세계에서 제일 운해가 우세한 사람이 많으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몸의 운동 감각, 근육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네.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골프, 양구 그럼.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인구는 세계 26등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근데 경제가 12등이라면서요. 네. 아주 잘하는 거죠. 올림픽 7등이었죠. 대단한 거죠. 네. 이게 사업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오른쪽 뇌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왼쪽 뇌적인 분석 계산도 있어야 되지만 오른쪽 뇌로 감을 잡아서 직관적으로, 그리고 상담을 하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잘 가가야지,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면 사업이 성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게 돼서, 기업적으로 성공하게 돼서 12위까지 된 거죠. 올림픽 7등 한다는 거 거의 기적이죠. 26등인 인구가 26등인 나라가 어떻게 7등을 해요? 오른쪽 뇌가 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왼쪽 뇌 쓰는 사람이 적어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가 저기 앉으세요. 여보세요. 저도 좋아해요. 다 이제 좋아하죠. 강력한 라이벌이 생겼네.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김연아 선수가 사실은 북방계형 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미인은 미인인데 북방계 미인이잖아요. 몸매도 보세요. 북방계 몸매예요. 그런데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를 보면 남방계, 이 남방계 몸매가 사실은 유럽인하고 가까운 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이 만든 운동 종목에 유럽인이 볼 때는 신기할 게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야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김연아 씨는 유럽인이 볼 때는 좀 약간 낯설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하니까 생전 보지 못한 걸 한 거죠. 신선하죠. 식상하지 않죠. 요즘엔 창의를 존중하잖아요.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박태환 선수도 요즘 뭐 우리 한국 사람들 키가 커졌으니까 팔다리도 길어서 그래서 수영 잘해서 1등 했나 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팔다리 길어졌지만 허리가 길어서 1등한 거예요. 수영, 특히 자유형은 허리가 길어야 됩니다. 자,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의 수영 강국이면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거기 바닷물도 따뜻하고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이 수영 1등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저 추운 네덜란드 사람들이 수영 1등입니다. 유럽인 중에서는 네덜란드 사람들, 북부 사람들이 허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유전자 속에는 허리 긴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조선무다리 유전자, 다리가 짧고 조선 무다리. 무다리. 요게 이제 우리 한국인에 제일 많은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비보이가 또 날리는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보면 몸통이 크니까 몸통을 관장하는 뇌가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몸통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춤출 때도 어떻게 해요? 몸통 먼저 하고 팔꿈치 하고 손목은 나중에 쓰죠. 근데 허리가 짧은 남방계가 많은 인도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몸통을 관장하는 뇌가 작으니까 춤출 때도 말단부부터 이렇게 하죠. 동작도 다르잖아요. 그럼 그게 악기 연주에도 반영이 된다는. 악기 연주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방계형은 말단부를 쓰는 뇌가 발달돼 있으니까 말단부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비나라는 악기가 들어와요. 그 악기가 들어와서 가야에서는 남방계가 많으니까 말단부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해볼 거야. 그래서 똥땡똥땡똥땡 치는 가야금이 됩니다. 같은 악기가 고구려에 가서는 아유 난 손가락 안 쓸 거야. 여기다가 아예 술대를 끼고 그렇죠. 그리고서 큰 근육, 어깨 근육을 써서 두덩 똥똥 치는 거문고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방계 유전자가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만들어주고 북방계라는 유전자가 거문고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후손인 우리들은 가야금도 가지고 있고 거문고도 가지고 있게 됐죠. 미인도 남방계 미인, 북방계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각자 편견이란 눈을 가지고 나는 남방계가 좋아. 그래서 예전에는 북방계만 미인으로 봤다가 최근 60년간은 남방계만 미인으로 봤다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우리 눈을 넓혀서 이제 점점 이제 미인으로 보는 그 기준의 폭을 넓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인을 볼 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만 보면 편견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아 저분은 눈썹이 진한데 또 저분은 눈썹이 흐리구만 뭐 이런 식으로 왼쪽 뇌로 보게 되면 그걸 객관적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미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각자의 미의 이제 그 종류를 용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마음 넓어지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동안은 사실 오늘 제 강의 듣기 전에는 조금 편견이 있으셨죠. 이제는 이제 모든 미인이 그 미인대로 모두 그 가치가 있고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은 감성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사람은 본래 이제 동물이니까 동물적인 이런 본성이 사실은 다 내재돼 있죠. 그래서 동물적으로 볼 때 기분이 좋고 요 세 가지가 우리 뇌에서 우뇌, 좌뇌, 그 양쪽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뇌간 이 세 부분이 미인을 이제 미인으로 발견하고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이 저 해부학 미술 이쪽만 하신 게 아니고 뇌도 연구하셨나 봐요. 아 진짜로. 요즘에는 모든 공부하는 분들이 뇌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용모를 만드는 유전자는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총 유전자의 200분의 1 정도. 그렇게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 좋은 거리가 됩니다. 용모 유전자가 수가 적으니까 그것은 자손에게 정확하게 잘 물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 만드는 유전자가 한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조상으로부터 그 코밖에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모 유전자가 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가진 용모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뇌 만드는 유전자는 반이 넘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상으로부터 너무 많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용모와 뇌를 관련시켜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침마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강연하고 좀 재밌게 웃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망해먹었다. 그러면 누가 박수 치겠어요, 우리한테?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려면 우리를 잘 알아야죠.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 미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화가지만 뇌 연구하는 게 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미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뇌를 생각하는 이런 생활을 습관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좌뇌 우뇌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 네. 뇌간이라고 뇌간. 하셨나요? 예. 뇌간 쪽은 잘 그게 이제 짐승인과 공유한 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생존을 다 담당합니다. 생존 활동에 관한 걸. 근데 이제 그런 걸 1차적으로 쓰면 이제 폭력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저급한 행동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금희 씨가 아주 좋다. 그러면 확 잡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고 하면 그건 1차적으로 쓰는 거죠, 뇌관을. 근데 잘 쓰면 스포츠라든가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네. 저분의 호감을 사야지 해가지고 밤새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폭력적인 에너지를 승화시킨 거죠. 그러면 저한테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승화된 뇌쓰기를 하는 게 역시 좋죠. 솔직히 가끔 1차적으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못 쓰죠. 네네. 가실 곳이 따로 있고, 그런 에너지를 또 예. 만들어내는 거군요. 예.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미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직까지 미인으로 보지 않던 것도 사실은 나의 편견 때문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됐죠. 네. 교수님 강의가 효과가 있었던 것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뻐 보여요. 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알면 네. 새로운 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왼쪽 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왼쪽 뇌를 좀 쓰고 있군요. 이제. 한번 저기 왼쪽 뇌 쓰시나 한번 볼게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우리는 눈이 2개 있어도 네. 눈 2개가 뇌로부터 이제 눈에서 뇌로 정보를 송출하지만 네. 뇌에서는 한쪽 것만 선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눈 뜨시고 네. 제 오른쪽 눈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제 오른쪽 눈하고 네. 손가락 끝하고 왼쪽 눈이 지금 맞았기 때문에 저를 지금 왼쪽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왼쪽 눈으로 주로 보는 사물을 거예요. 보는군요. 그러면 얼굴을 볼 때도 제 오른쪽 얼굴을 주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다른 사실을 알면 이쪽 얼굴도 봐야 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반대쪽 얼굴을 보려고 살피는. 노력해야 그분을 그렇죠.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머리가 근데 좋아지게 어떤 되죠. 분은 제 인상이 편안하다, 따뜻하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제 인상이 차갑다, 이성적이다, 냉철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좌우 얼굴이 좀 그렇죠.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좌우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주 아닌 사람은 상대방의 왼쪽 얼굴을 보는 겁니다. 네. 자, 카메라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왼쪽 얼굴 이미지랑 오른쪽 얼굴 이미지가 다르대요. 왼쪽 눈이 조금 작잖아요. 네네네. 그럼 왼쪽 눈이 작으면 조금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주 아닌 사람이 김재원 아나운서를 볼 때는 저분은 왼쪽 얼굴을 보게 되니까 저분 인상이 좀 차갑구만.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진짜.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있죠. 분은 따뜻하다. 그런데 오른쪽 눈이 약간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눈이 주시 아닌 분은 왼쪽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분 인상 따뜻한데 왜 그래?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봐도 견해가 달라요. 마음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알겠네요. 얼굴이 좌우 대칭이어야 누가 보더라도 미인으로 보겠구나. 아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미인 되는 길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미인을 연구하다 보면 그러면 미인 되는 길도 자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미인 되는 법을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꼭 오시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예. 보내주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느냐 왼쪽으로 보느냐 우뇌를 쓰느냐 좌뇌를 쓰느냐 내가 쓰지 않는 쪽을 더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면 그렇죠. 그래야 자기 머리가 폭이 넓어지는 머리가 되니까 예. 머리가 좋아지는 거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다 존중하게 되죠. 그러면 얼굴 모양까지도 교수님 바르게 말씀대로 되죠. 아 균형이 잡힌다. 예, 균형이 잡힌다. 그럼 반대로 그 대칭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말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인생이 길기 때문에 네. 40년, 50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이제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나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게 예. 그런 뜻도 있나 봐요. 적어도 30살부터는 자기 생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년이 동안을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죠? 같은 뇌를 썼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말은 뭐죠? 안 쓰는 뇌가 10년 동안 뇌를 안 썼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성 쪽을 안 쓰셨거나 감성 쪽을 안 쪽을 안 쓰셨거나. 아. 두 가지 다 쓰면 요렇게. 아니 아니 저는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남방계 쪽인지 북방계 쪽인지 얘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지를 좀 구별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그런 걸 구별할 줄 알면 네. 예, 이제 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남방계 형이랑 이제 예를 들어 운해가 우세한 사람도 일생 내내 운해만 쓰는 건 아니고 네. 예, 시기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 몸 속에는 북방계로 나타났더라도 남방계 유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눈썹이 흐린데 눈썹 진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자식에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감춰져 있는 그런 것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자극하도록 이런 예. 노력을 또 본인도 하고 주변에서 해줘야죠. 네. 아. 그러면 지금 큰 미인의 흐름이 이 북방계, 남방계, 뭐 중간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전에는 북방계 형이 대세를 이루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남방계 형이 최근 60년간이었다가 다시 이제 북방계가 이제 좀 약간 높아지고 있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평형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아마 미인이 뭐 거의 100% 이제 될 겁니다. 네, 그런 시대에는 그러니까 미인이 늘어난다는 말씀이 맞는 그게 말씀이네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건 우리의 눈도 넓어지는 눈이 넓어지는 거죠. 남방계만 미인으로 보던 눈, 북방계만 미인으로 보던 눈에서 중간형을 미인으로 보게 되면서 점점 이게 눈이 넓어지는 거죠. 예. 우리 모두 이제 100% 미인이 되는 시대 그때 대비해야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미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인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러네요. 이게 네. 우리 네. 생활이나 사고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니까요. 예. 오늘 좀 흥미로운 말씀 드렸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당신 가계부 좀 쓰지 그래. 가계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성가시게 그거 뭐하러 써 하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 쪽이세요? 저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40 넘으면서 그거 성가시게 뭐하러 써 이런 바뀌었습니다. 써봤자 남는 것도 네, 별로 없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절대적으로 써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시잖아요. 그렇죠. 집집이 다 다를 텐데 오늘 부부간의 그런 이야기를 내일 아침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뵙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맞습니다.